자, 주식 배당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주식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 요거에 대해서는 뭐 핵심 이론에서 다 했지만은, 자, 밑에 보름을 보겠습니다. 자, 주식 배당 회계 처리가 나오고 있죠. 결국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배당을 준다, 이런 얘기인데. 자, 당연히 배당 기준일 2021년 뭐 보고 기간 말, 여기 뭐 회계 처리 당연히 없고, 배당 선언일 결의일이죠. 이때 다음 연도에 결의하게 되면, 자, 이익잉여금 처분하고, 현금 배당이든 뭐 주식 배당이든 이익잉여금은 무조건 처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무조건 감소합니다.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모두. 그다음 대변에 임시 계정인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다 해서 자본 조정으로 잡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웬만하게 우리가 배웠던 자본 조정은 다 자본의 차감 항목이었죠. 뭐 자기 주식이나 뭐 감자 차손이나 막 이런 것들. 하지만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잔액이 지금 대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어쨌든 이제 없어져요. 주식을 교부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주식이 발행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액면으로. 자,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하는 것이다. 주식을 발행한다. 맞는 말. 그 다음에 2번, 배당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내 유보하는 효과가 있다. 그죠? 현금 배당처럼 현금 유출이 되는 게 아니라 현금 유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내 유보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 3번, 배당을 결의한 날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 항목으로 기록한다. 맞는 말이죠. 4번, 배당 후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 말도 안 되죠. 현금 배당이든 주식 배당이든 이익잉여금은 모두 감소합니다. 감소. 4번 틀렸고. 그 다음 실현주의에 의한 수익인식이다. 자, 먼저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실현주의에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주의하실 거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기억, 니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됐다? 수익 인식 못합니다. 이론상 그래요. 이론상. 어쨌든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기억과 니은. 자, 기억의 첫 번째,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참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어야 한다.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될 때까지 회사는 거래와 관련된, 여기 중요합니다, 경제적 의무를 거의 대부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니은, 수익 획득 활동으로 인한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수익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기대 현금 유입액이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문제. 다음 중 실현주의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수익을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한다는 것은 현금이 입금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현금주의와는 상관없습니다. 틀렸고. 2번,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은, 밑에서 봤죠? 관련된 경제적 의무를 거의 대부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맞습니다. 2번이 답이고. 참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3번, 수익 획득 활동으로 인한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요거는 니은 얘기죠. 기억, 밑에 우리 해설의 기억이죠. 기억도 만족이 돼야 돼요. 두 개가 다. 이렇게 하나만 만족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수익 획득 활동으로 인한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안 되죠. 모두 충족해야 된다. 참 재미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다음 중 수익 인식 요건인 실현주의 개념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실현주의, 우리 발생주의 하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자, 1번. 결산일이 매년 12월 31일인 회사가 7월 1일에, 이건 뭐 계속 봐왔던 내용입니다. 7월 1일에 수령한 1년분 임대료 20만 원 중 당해연도분인 10만 원을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한다. 해당 분만 인식한다. 발생주의, 실현주의. 2번. 사용해 본 후 매입 의사 표시를 하는 시송품의 경우에는 인식 시점이 언제입니까? 매입 의사 표시한 날이죠. 사용자로부터 매입 의사가 표시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한다. 맞고. 3번. 위탁한 물품에 대한 수익은 탁자가 그 물품을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맞죠? 자, 4번. 요게 앞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나왔었습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얘기를 제가 했었었는데, 세법은 인정하지만 기업회계는 그런 거 모른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계산서를 물품 공급일보다 먼저 발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수익을 인식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인도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기업회계는 무조건 인도 시점에서 인식. 하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모르셔도 되고. 세법은 인정하지만 우리 기업회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판매 기준, 인도 기준에 의해서 인식합니다. 자, 4번은 틀렸고. 그 다음 수익의 측정. 다음 중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의미한다. 정의였죠, 정의. 그 다음 2번. 수익으로 인해 인식하는 대가를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받은 경우 참 많이도 나오네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제공한 게 아니라 내가 제공받은 거, 취득한 거의 공정가치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얘기죠? 틀렸습니다. 자, 3, 4번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3번. 수익은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으며 수익 획득 활동으로 인한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인식할 수 있다. 앞에 나왔죠? 그 다음 4번. 수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는 구별된다. 자, 계속 나오고 있는 문구네요. 똑같은 게. 자, 그 다음 건설공사계약 수익인식. 자, 이 문제 만만치가 않은데 계산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애매합니다. 수준이. 하여튼 뭐 나왔으니까 해야 되죠 뭐. 자,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 3일은 2000X 1년 1월 1일에 주 용산과 다음과 같은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주 3일에 건설 공사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일단 계산은 할 건데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건설 공사 계약은 뭡니까? 수익 인식을 진행률에 따라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죠. 일부 진행률. 어쨌든 진행 기준의 반대는 완성 기준이라고 그래요. 진행 기준과 반대. 자, 이게 대립되는 건데 완성 기준. 어쨌든 완성 기준은 아닙니다. 건설공사 계약이 X1년, X2년, X3년, 3년, 뭐 지금 4년인가요? 4년이 있다 그러면 진행 정도에 따라서 X1년, X2년 각각 인식합니다. 완성 기준은 공사가 다 완성된 시점에서 우리 도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 계약 금액이 총 1억 원이죠. 1억 원을 갖다가 4년 동안 진행 정도에 따라 분산시켜서 인식하는 게 진행 기준이고 1억 원을 공사 완공이 되는 2000X 4년 12월 31일 그때 한꺼번에 1억을 다 인식하는 거예요. 매출하고 이게 완성 기준인데 건설공사 계약은 완성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다 제껴버리고 4번. 공사가 완료되는 4차 연도인 2000X 4년에는 계약 금액인 총액이 1억 원이었죠. 1억 원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완성 기준이죠. 이게. 그러니까 1, 2, 3번에 나오는 이 계산을 몰라도
4번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나왔기 때문에 1, 2, 3번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공사기간 4년이고 X 1년부터 X 4년 계약금액 1억 원, 공사 예정원가 총 원가가 이제 8천만 원이 될 것 예상하고 있고 공사는 매년 25%씩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00X 1년과 X 2년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는 진행률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진행률.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리을에 공사는 매년 25%씩 진행된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25%. 그냥 25%. 그 다음 또 25%니까 총 누적되면 현재는 얼마입니까? 50% 진행된 거죠. 25%, 25%. 총 여기까지는 50% 진행된 거예요. 그 다음 공사 수익 계산해야죠. 총 도급 금액 1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에 곱하기 진행률만큼 25% 때리면 2,500 공사 수익. 그 다음 요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1억 원 곱하기 공사 진행률이 50%죠. 50%. 마이너스 X 1년에 인식한 25% 해당분 2,500원 빼야죠. 전기 수익은 빼고 그럼 어차피 마찬가지로 2,500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들은 공사 원가죠. 단기 공사 원가. 자, 공사 원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X 1년의 공사 원가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진행률이 25%이기 때문에 진행률 25%라고 하는 거는 총 예정 원가죠. 8천만 원. 추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8천만 원 중에서 X 해볼게요. 공사 원가. 얘가 차지하는 비율. 따라서 이 금액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25%입니까? 2천만 원이죠? 8천만 원분의 2천만 원. 따라서 공사 원가는 2천만 원이구나. 따라서 공사 이익이 나오죠? 500만 원 이익 봤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현재 진행률이 50%예요. X2년에 50%.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총 예정 원가 8천만 원 중에서 누적된 원가가 있겠죠. 이걸 Y라고 할게요. Y. 그럼 Y가 얼마 나옵니까? Y는 요거 4천만 원 나오죠? 4천만 원. 그럼 단기에 발생된 건 얼마입니까? 총 이 시점까지 총 발생된 원가가 4천만 원이고 전기에 2천만 원 이미 발생됐기 때문에 2천 빼버리면 단기 원가 2천만 원 똑같아요. 2천, 2천, 4천. 어차피 뭐 똑같습니다. 500만 원. 자,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고. 자, 1번 볼게요. 1차 연도인 2000X 1년에 인식할 공사 관련 매출액은, 즉 공사 수익은 2,500.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건설공사는 수익 인식 기준 중 진행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당연한 말이고. 3번 2차 연도인 2000X 2년에 인식할 공사 이익은 500만 원. 500만 원. 자, 그 다음 문제. 자, 매출 원가의 집계. 자, 비슷한 문제인데 우리 했던 문제 요거죠.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앞에 셌었죠? 이 꼴 앞에서 했었습니다. 여기 기초 단기 매입 이 꼴 매출 원가 9, 매출 원가 산정 분기에 의한 거. 그 다음 평가 손실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그 다음에 기말재고, 감모, 평가 손실 다 반영된 후 금액. 그 다음, 요거죠? 요게 뭐다? 매출 원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매출 원가 신. 반드시 이렇게 하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풀려요. 자, 다음 자를 이용해서 도소 매업을 영위하는 주 3일에 단기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 상품 재고액 30만 원. 그 다음 단기 총 매입액이 270만 원인데 매입 부대 비용 2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잘했죠? 매입 할인 및 매입 애누리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차감해야 됩니다. 순매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매입 할인이 10만 원, 매입 애누리 25만 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35만 원이죠. 자, 270에서 35만 원 빼면은 순매입 235만 원. 그 다음 매출원가 9 모르겠다. 그 다음 평가 손실 우리 자료에 없죠? 모르겠다. 그 다음 정상감모, 감모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미음의 기말상품 재고액 평가 후 금액이 4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상감모 모르겠다. 아니야, 없다. 비정상감모 없다. 그 다음 평가 후 금액 다 반영 후 금액이 45만 원. 게임 끝났죠. 자, 따라서 두 개 합친 거에서 이 두 개를 빼버리면 됩니다. 30만 원 플러스 235만 원에서 마이너스 0 플러스 45만 원. 얘 빼버리면 요 놈이 나오죠. 요 놈이. 자, 계산해 보시면 220만 원.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발, 플리즈.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의 집계. 자, 주 3일에 2000X 1년 비용이 다음 것 같다면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단 결산 수정 분계는 모두 반영되었다. 자, 판관비. 자, 기업 매출원가 일단 제끼고. 일단 급여, 관리사원 들어가죠? 100만 원. 그다음 퇴직급여, 관리사원, 판관비 80만 원. 그다음 배당금, 이건 뭡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항목이죠. 이익잉여금 없애고 현금 나갔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감가상각비, 본사 건물, 판관비 28만 원. 그다음 접대비, 사업 목적이래요. 12만 원. 판관비. 그다음 재해손실, 영업의 비용 제끼고. 자, 여기까지네요. 합치면 역시 220 나오네. 얘랑 같아졌네. 둘이 친하게 지내라. I love you 이렇게 해야지. 둘이 친하게 지나게. 자, 그 다음 영업의 수익 회계 처리. 다음은 영업의 수익과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환율 변동에 의한 환산 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기타 포괄 손익 누구 계획으로 회계 처리한다. 말도 안 되죠. 영업의 손익입니다. 2번 영업활동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영업의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영업의 손익입니다. 틀렸고. 3번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나. 맞죠.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주된 영업활동의 금액이기 때문에 매출액이다 그랬습니다. 매출액.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이므로 매출로 인식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3번 답이고. 4번 주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대요. 그러면 자산 수중 이익이 생기죠. 영업의 손익. 경우 추가 출자로 간주하여 자본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본이 아니라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자, 그 다음 보험차익, 보험차손의 계산. 주 3일은 2000X 1년 12월 31일 화재로 인하여 건물과 차량 운반구가 소실되었다. 다음 자를 이용하여 주 3일에 2000X 1년 보험차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자산이 두 개가 소실됐습니다. 자, 건물과 차량 운반구인데, 자, 건물은 그 화재 시점이죠. 소실된 시점. 그때의 장부 금액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차량 운반구는 화재 시 장부 금액을 그냥 주어졌어요. 자, 건물의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자, 장부 금액.
자, 먼저 건물부터. 취득원가 500만 원 잔존가치 없고 취득일은 2000X 1년 1월 1일. 따라서 1년 지났죠. 2000X 1년 12월 31일이 화재이기 때문에 1년 지났어요.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500만 원 나누기 5년 한 100만 원이죠. 그럼 장부금액 얼마입니까? 취득원가 500에서 감가상각비 1년치 마이너스 100만 원이죠. 그러면 500에 나누기 5년 한 100만 원. 감가상각비 100만 원. 얘 빼면은 요게 이제 건물의 장부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차량 운반고의 장부 금액은 주어져 있습니다.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또 500되네. 장부 금액이 500이다. 자, 따라서 다 나왔죠? 자, 디귿의 총 보험금 수령액이 300인데 300에서 마이너스 장부 금액 500 빼면은 마이너스 나오네요. 마이너스 200만 원. 그럼 뭐야 이거? 손실 본 거죠? 보험 차손이다. 플러스면은 이익, 마이너스면 손실. 보험 차손 200만 원 이렇게 손실. 자, 그다음 법인세 비용과 회계 처리. 자, 조금 수준을 좀 이것도 넘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문제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밑에 보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법인세 비용 회계 처리 요거부터 볼게요. 자, 뭐 인식이나 중간 연합 결산 뭐 다 필요 없는 얘기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업 회계에 의해서 생성된 단기 순이익하고 세법에 의해서 생성된 과세 소득은 두 개가 달라요. 세법이 바라보는 이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 기업 회계가 바라보는 수익과 비용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과 세법상의 과세 소득이죠. 세법은 과세 소득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율을 때려서 세금을 때립니다. 세금을 매기는데 순이익과 과세 소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기업 회계와 세법이죠. 과세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정 절차를 들어가요. 조정. 이걸 법인 조정이라고 해요. 세무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세무 조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세무사 사무실을 하죠. 이 법인세 세무 조정은 경력 최소한 20년 차는 돼야 제가 맡겨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회계를 정말 잘해야 되고 그다음 세법에 아니라 달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양자의 차이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게 이 세무 조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 이런 데서는 이 법인 세무 조정을 아무한테 못 맡겨요. 세무사가 직접 하거나 경력 최소한 15년, 20년 된 이런 직원들이 이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 세무 조정을 할 줄 안다. 이 얘기는 이 바닥에 최고의 전문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건데 어쨌든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순이익과 과세소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항상 먼저 나와요. 이거 법인세 비용 회계 처리 얘기할 때는 당연히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간 예납 얘기를 잠깐 하면은 자, 회계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법인세는 이제 다음 연도 뭐 6월 30일 할게요. 세금을 갖다가 미리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간 예납 기간 이렇게 말하는데 중간에 한번 꺾어요. 전년도 1년치죠. 1년 동안 낸 세금이 만약에 1,000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1,000원에 500원을 미리 내요. 500원을 납부해요. 구체적인 뭐 절차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뭐 8월 31일 나오는데 1,000원에 50% 반인 500을 납부했다가 그 다음에 법인세 실제 납부할 때 1년 동안 다 계산했더니 이게 2,000원이에요. 세금이. 그럼 이때 가서 어떻게 하냐면 2,000원이죠?
2,000원 한 다음에 500원은 벌써 중간연합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다 해가지고 500을 이렇게 차감해서 1,500만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이게 이제 중간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회계처리 볼게요. 회계처리. 자, 중간연합을 한다. 그 납부 기한이 8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써놨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게 되면은 현금 나갔다. 100원 나갔죠. 중간연합. 일단은 선급 법인세라고 합니다. 선급 법인세를 계상해요. 미리 납부했다. 선급 법인세. 자, 그랬다가 기말에 갑니다. 보고 기간 말. 회계상 기말이에요. 기말에 가면 이제 법인세를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추정액으로 250 잡습니다. 하게 되면은 선급 법인세 있던 거 사라지고 미지급 법인세 150 이렇게 잡아요. 법인세 비용 추정액 250. 그랬다가 실제 납부한다. 3월 31일. 이때 갔습니다. 갔더니 미지급 법인세 150 잡혀 있는 거 있죠. 150 미지급 법인세 없애버리고 현금 150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내가 납부한 건 얼마예요? 현금 나간 거 얼마입니까? 선급 법인세 중간연합으로 100원 나갔죠? 그 다음 미지급 법인세 150, 현금 150 나갔습니다. 어쨌든 250만큼이 나간 거예요. 법인세 비용만큼. 하지만 이건 추정액이기 때문에 꼭 법인세가 250인 경우는 좀 드물죠. 그래서 밑에 참고에 넣어놨는데 만약 2000X 2년 3월 31일에 실제 납부할 때 실제 법인세가 만약에 280이면 어떡하냐 이런 뜻입니다. 280이면 280 내야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간에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80이 돼야 돼요. 결산일에 250은 잡아놨고 추가적인 회계 처리로 법인세 비용 30을 더 잡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280이 딱 되니까. 자, 어쨌든 이런 건데 좀 깊어요. 자, 다음은 법인세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이익은 세무상 소득과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죠. 2번 단기 법인세 부채 또는 미지급 법인세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를 계상할 때 선급 법인세를 고려한다. 왜냐? 자, 우리 회계 처리에서 봤죠? 그 결산일 보면은 중간 연합한 거 같이 합쳐가지고 대변에 선급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 고려한다. 맞는 말. 3번 법인세는 실제로 납부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하므로 결산일에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결산일에 법인세 비용 추정액을 계상한다. 이런 얘기예요. 3번이 틀렸다. 4번 기업은 일반적으로 중간연합 기간에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다. 중간연합. 그래서 이제 선급 법인세 처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좀 깊습니다. 요 정도도 좀 깊죠. 자, 어쨌든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